한동훈 비대위가 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나땡입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면 땡큐. 땡큐라고 본다. 반드시 그러면은 뭐 민주당이 대승할 수 있는 전략인 건가요? 저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네. 감사한 일이죠. 제가 볼 때는 그분들만의 잔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한동훈에 대한 팬덤만 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어요. 전무해요. 어떻게 끌고 나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들만의 한동훈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쪽에만 머물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무당 측이나 중도층 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저희들이 당연히 승기를 잡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떠오른 거는 고려시대 때 무신 정권이 떠올랐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한동훈 이제 검찰이 대를 이어서 계속 정권을 잡겠다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정권임이 검찰 카르텔 정권임이 확실하게 네.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리고 확인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정권과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밖에 없다. 제대로 싸워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전선이 명징한 거죠. 윤석열 한동훈 체제를 인정할 거냐? 네. 인정할 분들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윤석열 한동훈 정권 찍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검찰 독재와 검찰 카르텔 정권과 싸워야 된다. 이 무도한 정권 한번 혼내줘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민주당 찍어주십시오. 이번 4월 총선은 윤석열 한동훈 검찰 정권과 그 반대인 검찰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네. 민주 대 반민주. 민주 대 반민주가 아니고요. 네. 검찰 정권과 네. 반검찰 정권과의 싸움입니다. 네. 반검찰 정권과 검찰 정권 대 반검찰주의에 대한 예. 싸움이다. 무신 정권 네. 고려시대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검찰 정권이 연이어서 계속 되려고 네. 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합작품들이 김기현도 물러나게 했고 네. 이준석도 물러나게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네. 김기현, 이준석 다 이런 사람들이 반검찰 정권에 와서 싸워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덕구 의원님은 운동장에서 인터뷰를 모시는 걸로 제가 이렇게 마련을 좀 예, 한 말씀 더 하시고. 예. 송영길 전 대표 저는 뭐 마음이 아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검찰이 이걸 수사해야 되냐? 저는 잘못된 간행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까지 법의 잣대로 가는 게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 검찰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 해야 되지만 네. 어쨌거나 세상이 바뀌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행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을 축소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네. 구조를 좀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네. 두 가지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정치 영역을 다 검찰이 잣대로 바라보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 갖고는 싸워야 되지만 잘못된 관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이 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된다. 네. 마지막으로 네. 오늘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한동훈 이 체제를 넘어서 네. 다시 민주주의를 찾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4월 총선 민주당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에 희망을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죠. 저는 그냥 30초만 간단히 하면 네. 같은 맥락인데 네.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를 한다면 어떤 세상이 올까 막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요. 뭐 속칭 뭐 이제 무지, 무능, 무책임, 무도함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야당이 지금 더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져봐요. 근데 어떤 세상이 올 것 같아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년에 민주당 총선 승리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잘하자는 취지 하에서 이번에 연명도 받게 된 거고요. 네. 그 본질은 좀 왜곡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예.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 지방 권력을 바꿨어요. 민주당 상당히 석권했습니다. 네. 그리고 의회가 너무 그 국민의힘 의석이 많아서 법안 통과가 어려우니 국회 의석을 좀 늘려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서 180석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많은 개혁 입법들이 전부 실종이 됐습니다. 방송3법, 노란봉투법,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사실은 뭐 이제 뭐 선거제도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의석을 갖고 있을 때 뭐 하다가 또 선거철 다가오니까 표 달라고 하냐. 민주당은 의석은 주지만 하는 일은 없다. 무능하다. 이런 비판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이제 초선이잖아요. 네. 들어와서 이제 여당일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초선을 등원을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면은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쉬움이 커요. 특히 검찰 개혁 관련해서 네. 또 언론 개혁 관련해서 충분히 그때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었거든요. 네.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못했지? 지금 와서 좀 아쉬움이 크고 그 모든 게 보면은 우리가 개혁 과제가 있으면은 이게 국회 초반에 해야 돼요. 네. 예. 막차 타가지고 막 그때 선거제 얘기하고 개헌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개혁 과제들 예를 들어서 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거는 개헌도 마찬가지고 다음 22대 총선이 아니고 이제 국회가 시작되게 되면 그때부터 개헌도 얘기하고 개혁 과제 얘기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늦게 앞으로 지금 21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좀 아쉬움이 커요. 초선위원으로서. 네. 네네. 저는 우리 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 권력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180석 이거는 다 주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너희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한 게 뭐 있냐? 검찰 개혁 제대로 했냐? 언론 개혁 제대로 했냐? 노동 개혁 제대로 했냐? 저는 할 말 없죠. 너무 죄송하죠. 예, 이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다시 한번 너희들 그래놓고서 다시 예를 들면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얘기할 명분이 있냐 할 말이 있냐 그럴 때 죄송하답니다 합니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지금 시점에서 상임이나 본회의 때 만약에 우리가 제1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제1당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뭐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요 민주당이 뼈저리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진짜 객관적인 평가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집권 전략에 대한 준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다시 총선부터 시작해갖고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가반 의석을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집권 플랜과 총선 제1당에 대한 나름대로 좀 큰 틀의 전략과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는 민주당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희망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 드리겠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이후에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에서 보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네. 그때 초반에 당대표가 이낙연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네. 아니 당 대표가 이낙연 대표였고요. 이철이 정무수석도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이었고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잘합시다.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였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가장 반성해야 될 당사자들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마치 자기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잘못이 이렇게 없다. 얘기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나왔어요. 추미애 장관님이 좀 더 했어야 돼. 추미애 장관님이 더 했어요. 저는 오늘 뭐 이낙연 버라이어티 합니다. 전 총리가 네.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 대표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네. 먼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자기 가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얘기하고 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 민주당 한골 탈퇴하자.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백의종군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적어도 맞다. 우리 당을 지지했던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A가 아닌가요? 근데 네. 민주당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탈당하겠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 동의 안 나고 동의 안 되고 분노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운동장에서 운동장 인터뷰. 아니 예. 왜 분노하는지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왜 우리 당 당원들이 분노하는지 왜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는지 왜 저같이 뭐 제가 여기서 아무런 당직이나 뭐 이재명 대표 관계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런 소행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를 이낙연 대표가 잘 네.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님의 그런 절절한 마음은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방송 또 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시청하고 네,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내년 총선에 좋은 결과로 매짐할 수 있도록 저희 편의점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알겠습니다.